야, 하루야! 안 돼. 민재의 외침이 산속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계속 움직였어요. 멈출 생각이 없었죠. 찰칵, 찰칵, 찰칵. 하루의 앞다리가 미친 듯 봉분을 핥히었어요. 흙덩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날카로운 발톱이 돌멩이를 긁는 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장례 후 한 달간 기력을 잃었던 개가 느닷없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힘을 보였죠. 형님, 저게 미친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묘소 주변을 지나가던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었습니다. 하루의 두 눈엔 뭔가 다급한 기운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드러내야 한다는 듯했죠. 콧구멍에서 거친 날숨이 터져나왔고 몸 전체가 물기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하루야, 그만.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잠든 곳을 저렇게 헤집는 광경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하루가 으르렁대며 훨씬 사납게 흙을 팠어요. 발톱 끝에서 선홍빛 피가 흘렀지만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치 그 아래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말도 안 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재가 혼잣말을 했어요. 짐승의 야성이 이토록 맹렬하게 터져 나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퍽! 하루의 손톱이 단단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한 달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슬픔과 갈망, 그리고 뭔가를 간청하는 듯한 애끓는 정서가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거기 뭐가 들어있는 건데? 민재가 후들거리는 손으로 검은 흙 틈새로 하얀 물체의 모퉁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그 찰나 민재의 척추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그대로 구덩이를 향해 낑낑대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한 달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격한 감정이 그 왜소한 몸짓에 온전히 실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직감했어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하루는 남다른 녀석이야. 우리 집안의 수호자지. 그럼 아버지 무덤 속에 감춰진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묘 아래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서울 병원에서 쫓겨나듯 고향으로 내려온 외과의사 서민재가 발견한 진돗개 하루의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실 거예요. 승강장에 발을 디디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습한 흙내음, 멀리서 풍겨오는 풀향기, 그리고 어딘가 비린 듯한 강물의 잔향. 서울에서는 잊고 있던 냄새였죠. 역사를 빠져나오자 하늘이 넓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늘 건물 사이로 잘린 조각이었지만 이곳의 하늘은 달랐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렀고 해는 아직 높았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었어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월등면 신월리요. 아, 거그 가시는구만. 먼디 댁이 거그신가요? 예. 민재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눈치를 챘는지 라디오 볼륨을 약간 높였어요. 차는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어요. 벼는 이미 베어졌고
그루터기만 남은 들판이 쓸쓸했습니다. 민재는 한 달 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빈소에 온 사람들의 얼굴, 형 기찬의 무표정한 눈빛, 어머니의 마른 손등, 그리고 관 위에 놓인 영정 속 아버지의 미소. 서민재 37, 외과의사. 아니, 외과의사였던 사람.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니, 근무 중이었어요. 3달 전 수술실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죠.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책임은 집도의가 아닌 보조의사에게 돌아갔어요. 민재에게요. 내가 봉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교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봉합한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엔 내 이름이 있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은 그를 정직 처분했고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갔지만 민재는 빈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파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집에 와라. 혼자 있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어요. 예. 그렇게 민재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택시가 마을 어귀에 멈췄어요. 민재는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걷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담장, 텃밭,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 민재 아니가?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만이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를 반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엔 고무신 몇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민재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었어요. 영정 대신 생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버지. 민재는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왔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머니 이화순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소박한 면 바지에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한 달 사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 어머니. 짐은 방에 놔라. 저녁은 곧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당 너머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곳이에요. 민재는 가만히 그곳을 바라봤어요.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민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나물 몇 가지.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형은 안 오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기찬이는 바쁘다더라.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래도 제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온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형 서기찬은 늘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죠.
아버지 장례식 때도 마지막 날에야 나타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재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넌 쉬어라. 피곤하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쉬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엔 거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집은 조용했어요. 서울의 소음이 그리웠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여기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가끔 들리는 벌레 소리뿐.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까요?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 요즘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산소에 다녀올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거라. 하루 조심해라. 하루요? 깨. 진돗개. 요새 산소 근처만 가면 난리여.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개죠. 하지만 왜 산소 근처에서 난리를 피우는지는 몰랐어요. 왜 그래요?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요. 밤마다 지저대더라. 어머니의 말투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산소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나타났어요. 낙엽이 쌓인 길을 밟으며 걷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는 숲 중턱에 있었어요. 둥그런 봉분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민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분 뒤편에서 흰 개가 나타났어요. 진돗개였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루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나야 민재. 기억 안 나? 민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하루는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짖음이었어요. 민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 그래? 나 모르겠어? 민재는 이상했어요. 예전에 하루는 그를 잘 따랐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놀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하루는 완전히 다른 개 같았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봉분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졌어요. 야, 하루야. 안 돼. 민재가 소리쳤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세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다가가려 했지만 하루가 다시 짖었어요. 민재는 멈춰섰습니다. 하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어요. 민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루는 계속 땅을 팠어요.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루는 멈췄어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펐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도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왜 저러는 걸까요? 아버지의 묘 아래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민재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봉분 앞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니? 예. 하루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빨래 집게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게. 요새 매일 저러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찌 아노.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민재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저 너머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죠. 그리고 하루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 기찬이었습니다. 민재야. 형? 잘 도착했어? 응. 어머니는 괜찮으셔? 그냥 그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내려가고 싶은데 일이 꼬여서 다음 주말엔 갈게. 형? 왜? 하루 알지? 아버지 키우시던 개. 알지. 그 개가 이상해. 산소에서 땅을 파더라고.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기찬이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형도 알아? 뭔가 이상한 거? 아니. 걔가 원래 그렇지 뭐. 기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민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 뭐 숨기는 거 있어? 무슨 소리야? 나 바쁘니까 끊는다. 형?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형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컹컹? 하루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매일 저래요? 밤마다 산소 쪽으로 달려가서 지저댄다. 왜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가 뭔가 숨겼을 거다. 뭐요?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저개가 알고 있지. 민재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믿었지. 그럼 왜? 믿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물어선 안 될 것 같았죠. 밖에서 하루의 짖음이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거세졌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그림자가 산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였어요. 내가 가볼게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밤에 산에 가면 위험하다. 괜찮아요. 손전등 있어요. 어머니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민재는 현관에서 손전등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오솔길을 걸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어요. 컹컹. 하루의 짖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숲 사이로 봉분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산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죠. 아우. 그 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루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하루야, 괜찮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루는 짖지 않았어요. 그저 민재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어요. 민재는 손전등으로 봉분을 비췄습니다. 낮에 하루가 판 자리가 보였어요. 흙이 움푹 패여 있었죠. 민재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야? 하루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민재는 손으로 흙을 더 파헤쳤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플라스틱 봉지였습니다. 민재는 그걸 꺼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죠.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용서해 주길.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 누구죠?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루가 다시 울부짖었어요. 민재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민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뭐 찾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거요. 민재는 수첩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어머니, 서윤이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사진을 건넸어요. 이 아이다. 민재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서너 살쯤 됐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흐릿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보살피던 아이다. 보살피던? 어머니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지. 서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 이복 동생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다 알았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노. 그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고요? 병으로 죽었다. 4살 때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여기 묻었어. 민재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라뇨? 어디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산소 아래.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니,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가 꿈이길 바랐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묘 아래에 다른 아이를 묻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아이를요. 민재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찬이었어요. 민재야. 형? 어머니한테 들었어. 수첩 찾았다며? 응. 형은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형? 알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너한테 말해서 뭐해?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 민재는 화가 치밀었어요. 나도 가족이야. 알 권리가 있어. 권리? 웃기지 마. 넌 서울에서 의사 노릇하느라 바빴잖아. 집안일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게 무슨. 그리고 말이야, 민재. 기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이 땅 상속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서윤이도 아버지 자식이잖아. 법적으론 상속권이 있어. 형,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서윤이 친모가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면 어쩔 거야? 민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 그 아이는 죽었어. 4살 때 죽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사망신고 되어 있어? 그건 없을 거야. 아버지가 숨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손을 쓴다니, 형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냥 조용히 묻어두자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민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변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민재는 다시 산소로 향했어요. 이번엔 삽을 가져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봉분 앞에 도착하자 하루가 이미 거기 있었어요. 민재를 보더니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어요. 하루야, 미안해. 내가 확인해야 해. 민재는 삽을 들었습니다. 봉분 옆 하루가 판 자리를 더 파기 시작했어요.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삽끝이 뭔가에 부딪혔어요. 나무였습니다. 민재는 손으로 흙을 털어냈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민재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어요. 뚜껑을 열자 안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아기 옷, 팔찌, 그리고 사진. 사진 속 아이는 어젯밤 본 그 아이였어요. 서윤.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 1998년 3월생. 2002년 7월 소천.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한 아이의 삶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켜야 했던 비밀이요. 하루가 다가왔어요. 상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묵념하듯이요. 민재는 상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어요. 흙을 다시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이걸 묻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가족이에요.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죠.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서윤이를 제대로 된 자리에 모시겠다고요. 하루가 하늘을 보고 한번 짖었어요.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요.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먼저 고모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인 서말순. 그녀라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민재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하루가 따라왔어요. 이번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요. 민재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작은 상자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형 기찬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왔구나.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민재는 상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언제 왔어? 1시간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가 산소 간다고. 기찬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뭘 찾았니?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등 뒤에 뭐 숨기고 있잖아.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기찬이 다가왔습니다. 보여줘. 형, 이건 보여주라고. 기찬이 소리쳤어요. 민재는 움찔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또 싸우나? 어머니, 이 녀석이 산소에서 뭔가 가져왔어요. 기찬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죠.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보여줘라. 어차피 숨길 수 없다. 민재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찬이 다가와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찬은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기 옷, 팔찌, 사진, 그리고 작은 뼈조각. 이게 뭐야?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야. 민재가 말했어요. 서윤? 우리 이복 동생. 아버지 무덤 아래 묻혀있던 아이. 기찬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걸 숨긴 거야? 그래. 기찬은 사진을 도로 상자에 넣었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쳐다봤어요. 다시 묻어. 뭐? 다시 묻으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민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가족 수치야. 아버지가 숨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냐? 수치? 이 아이가 수치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수치야.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형?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이걸 세상에 알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형은 지금 한 아이의 존재를 지우라는 거야? 존재? 이미 죽은 애잖아. 없던 일로 하면 돼. 형, 정신 차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기찬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내가 정신 차려.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서윤이도 우리 가족이었어. 가족?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가 무슨 가족이야?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형,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 거야. 안 돼. 왜? 땅 때문이야. 기찬이 소리쳤어요. 이 산, 이 집, 다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 서윤이가 존재했다는 게 증명되면 친모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땅 절반은 날아가.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형,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돈 얘기야. 현실적인 얘기지. 넌 서울에서 편하게 살아서 몰라. 나는 여기서 이 땅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서윤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다 상관 있다고. 기찬이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민재가 가로막았습니다. 형, 나. 비켜. 안 비켜. 비키라고. 기찬이 민재를 밀쳤어요. 민재가 비틀거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이 마루 위에 흩어졌어요. 서윤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만.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두 아들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너희 둘 다 틀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기찬이 너는 돈만 생각하고 민재 너는 정의만 생각하지. 둘 다 이 아이 생각은 안 해. 어머니는 서윤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태어난 것도 죽은 것도 묻힌 것도 다 이의 잘못이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렸어요. 나도 이해를 미워했다. 당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이해도 함께 미워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이 애한테 미안해. 너무 미안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옆에 나란히요. 기찬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서윤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게요. 민재야. 괜찮아요. 형이 뭐라 해도 제가 할 거예요. 기찬이 비웃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돈도 없는 주제에? 돈은 내가 벌면 돼. 어떻게? 병원에서 쫓겨났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찬이 옳았습니다. 그에겐 돈이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을게. 웃기지 마. 넌 늘 그랬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책임은 안 져. 형? 사실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넌 서울에 있었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내려왔지. 그러면서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찬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반대야. 절대 반대. 만약 내가 이 일 강행하면 나는 가만 안 있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 수 없었어요. 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넌 늘 그랬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책임은 안 져. 맞는 말이었어요. 민재는 늘 도망쳤습니다. 서울로, 병원으로, 바쁜 일상 속으로요. 가족의 문제에서 눈을 돌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산이 검게 보였어요. 저 너머에 서윤이 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컹. 하루였어요. 민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하루가 서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루야. 민재가 다가갔어요. 하루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재를 받아들였어요. 민재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부드러웠어요. 넌 알고 있었지? 서윤이가 거기 있다는 걸. 하루가 낮게 울었어요. 슬픈 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서윤이를 지켜줄게. 우리 함께 지키자. 하루가 민재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하루와 함께 마당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아버지. 민재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는 왜 혼자 짊어지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이해하려고 해요. 아버지 마음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서윤이는 숨겨져야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바로잡을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하루가 하늘을 보고 한번 짖었어요.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어요. 형이 뭐라 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서윤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시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니. 응. 고모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민재를 쳐다봤어요. 말순이? 네. 고모님이라면 아버지에 대해 더 아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줬어요. 민재는 자기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민재야. 네. 기찬이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머니, 대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 할게요.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재는 방으로 돌아와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 민재예요. 민재? 아이고, 우리 민재. 잘 있었니? 네. 고모, 할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서윤이에 대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라. 네, 고모. 전화가 끊겼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재는 상자를 챙겼습니다. 서윤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마당으로 나가자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하루야, 같이 가자.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진실을 향해서요. 고모 서말수는 읍내에 살았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이었어요. 민재는 하루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냐? 고모 민재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나타났어요. 65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들어와라.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하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게까지 데려왔구나. 하루가 길을 안내해줬어요. 말순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죠. 벽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재는 소파에 앉았어요. 말순은 부엌으로 가더니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재 앞에 놓았어요. 마셔라. 고맙습니다. 말순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화해서 서윤이 얘기했지? 네. 뭘 알고 싶으냐? 민재는 상자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말순은 상자를 보더니 손을 떨었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모, 이걸 어디서 찾았니? 아버지 산소 아래요. 말순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서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불쌍한 것. 고모, 서윤이가 누구예요? 제 이복 동생이 맞나요? 말순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순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 누구요? 이름은 박미선. 순천에서 식당을 하던 여자였어. 내 아버지보다 3살 어렸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지. 그 여자 집이 가난했거든. 그래서요? 그래서 내 어머니한테 장가를 갔어. 중매로. 하지만 마음은 미선이한테 있었지.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어머니는? 알았지. 다 알았어.
내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잖니. 그래도 참았어. 아이들 때문에. 말순이 사진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다 미선이가 임신을 했어. 내 아버지 아이를. 그럼 서윤이는? 그래. 미선이가 낳은 아이야. 하지만 미선이는 출산 후에 죽었어. 산후출혈로.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서윤이는 혼자 남은 거네요. 그렇지. 내 아버지가 데려왔어. 몰래. 시골 작은 방 하나 얻어서 키웠지. 어머니는 몰랐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내가 10살 때쯤. 그때 어머니가 난리가 났지. 당연하잖니.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애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내 어머니는 이혼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지. 서윤이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타협을 봤어. 내 어머니는 서윤이를 인정하지 않대. 내 아버지가 키우는 건 눈 감아주기로 했지. 대신 집엔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그럼 서윤이는 계속 밖에서. 그렇지. 혼자 지냈어. 내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서 돌봤지. 민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몇 번 찾아갔어.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 TV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 고모, 내가 인형 하나 사줬어.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꼭 안고 자더라고. 말순이 흐느꼈어요. 민재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왜 죽었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이었어. 심장병. 태어날 때부터 약했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거든. 왜요? 아버지가 의사였잖아요. 돈이 없었어. 내 아버지는 개업이가 아니었잖니. 월급쟁이였어. 서윤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지. 민재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어요. 그럼 말을 하시지. 우리한테라도 말을 하시지. 못했어. 내 어머니 때문에. 알리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래. 말순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4살. 겨우 4살에 죽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얼굴이 하얗더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장례는요? 못 치렀어. 내 아버지가 화장했어. 그리고 유골함을 몰래 자기 묘자리 아래 묻어놨지. 왜 그렇게까지? 말순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죄책감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평생 서윤이한테 미안해했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 죽어가는데 살리지 못한 것. 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묻은 거야. 죽어서라도 함께 있고 싶었던 거지.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루가 민재 옆으로 다가왔어요. 머리를 민재 무릎에 기댔습니다. 말순이 상자에서 팔찌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서윤이한테 준 거야. 첫 돌 때. 팔찌는 작고 낡았어요. 은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서윤이는 이걸 항상 차고 있었어. 죽을 때까지. 말순이 팔찌를 민재에게 건넸어요. 내가 가져라. 그리고 서윤이를 제대로 된 곳에 모셔줘. 고모.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이야. 내가 대신 해줘. 민재는 팔찌를 받았어요. 손 안에서 차가웠습니다. 제가 할게요. 꼭 할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찬이는 뭐래? 반대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애는 내 아버지 닮았거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고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서윤이는 숨겨져야 할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형 말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재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어쩌겠니?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 말순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재야, 내가 의사지? 예전엔 그랬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도 살려야 해. 죽은 사람요? 기억 속에서라도 살려야지. 서윤이는 존재했어. 살았고, 웃었고, 울었어. 그걸 지워버리면 안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말순이 일어섰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돈이야. 많지는 않아. 500만 원. 고모, 이건 못 받아요. 받아. 서윤이 묘 만드는 데 써. 하지만 고모가 평생 못다한 일이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이한테 이제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 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받아라. 민재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죠. 고맙습니다, 고모.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일이야. 말순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힘들 거야. 기찬이도 반대하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릴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해라. 네. 서윤이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재는 하루와 함께 걸었어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루야. 민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야. 하루가 민재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포기 못해. 서윤이를 위해서. 하루가 한 번 짖었어요. 짧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누구지? 민재가 현관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재가 물었어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한의 변호사 최진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서기찬 씨의 의뢰로 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이요? 네. 서윤 양의 매장 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법적 자문이요? 최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 양을 다른 곳에 이장하시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친모는 돌아가셨어요. 유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죠. 최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서기찬 씨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요. 조용히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거절합니다. 서민재 씨, 현실을 보십시오. 이 일이 커지면 손해보는 건 당신 가족입니다. 상관없어요. 재산 분쟁, 명예훼손, 언론 보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민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주시죠. 최진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명함은 두고 가겠습니다.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괜찮아요, 어머니. 기찬이가 변호사까지 보냈구나.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응? 형과의 관계, 집안의 평화, 모든 게 무너져요. 하지만 민재가 일어섰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어머니, 나도 늙어서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넌 다르구나. 민재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밖에서 하루가 짖었어요. 힘찬 소리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형이 변호사를 보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라질 줄은 몰랐죠. 새벽 5시였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하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산책가자. 두 사람은 마을길을 걸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동네 어귀를 지나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형 기찬이었습니다. 형? 기찬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담배를 버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형도요. 잠이 안 와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루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변호사 보낸 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찬이 먼저 말했어요. 왜요? 너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니까.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넌 현실을 몰라. 이 집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위태롭다니요? 기찬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4천만 원이야. 의료비, 장례비 다 합쳐서. 그건 내가 다 갚고 있어.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는 모르셔. 내가 숨기고 있거든.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걱정만 시킬 텐데.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뭐야? 서울에서 편하게 살다가 내려와서 정의 타령이야? 서윤이 묘 만든다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고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500? 그거로 뭐해? 묘지 자리 사고, 비석 세우고, 법적 절차 밟으면 최소 2천은 들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만약에 말이야. 기찬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윤이 친모 쪽 유족이 나타나면? 상속권 주장하면? 이 땅 반은 날아가.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 변호사야? 법 전문가야? 기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난 이 집안 지키려고 10년을 버텼어. 아버지 병간호하고 어머니 모시고 논밭 관리하고. 넌 뭐 했어? 형? 1년에 명절 때나 내려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기찬이 주먹을 쥐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지켜온 게 다 무너져. 알아? 형, 저도 이제는 뭐? 책임질 거야? 어떻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말만이지. 넌 늘 그랬어. 기찬이 돌아섰어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다음 주까지 생각해. 서윤이 일 그만둘 건지 아닌지. 만약 안 그만두면요? 기찬이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너를 법적으로 막을 거야. 어머니 후견인 자격으로. 형, 설마. 열을. 그때까지 답 안 주면 내가 먼저 움직여. 기찬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어둠 속으로요.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죠. 하루가 다가와 민재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루야, 나 뭐 하는 거지? 하루가 낮게 울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이 났어요. 민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산책이요. 기찬이 만났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빨래 집게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형이 열흘 안에 답하래요. 서윤이 일 그만두겠냐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기찬이도 힘들구나. 어머니는 형 편이세요? 편은 무슨.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머니가 민재를 돌아봤어요. 기찬이 말도 틀리지 않았어. 그 애가 이 집 지켜온 건 사실이야. 알아요. 그래도 내 마음도 안다. 서윤이한테 미안한 마음. 어머니가 빨래를 집어들었어요. 둘 다 오라. 그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걸 내가 어찌 아노. 내가 정해야지. 어머니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민재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S 순천 지역 기자 정연아라고 합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났어요. 기자요? 네. 서윤 양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요.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민재 씨께서 아버지 묘 아래 숨겨진 아이를 발견하셨다고요? 그건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숨겨진 아이의 인권, 가족의 비밀. 민재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걸까요? 형일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 전화가 또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MBC입니다. 서윤 양건에 대해. 민재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신문사였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 앞에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요. 서민재 씨, 나와주십시오. 서윤 양에 대해 한 말씀만. 어머니가 대문을 굳게 닫았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제보가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짐작은 갔습니다. 형이었어요. 분명히요. 휴대폰을 켰어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형,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그래. 왜요? 내가 안 들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 차리지. 형,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너야. 가족 생각 안 하고 혼자 설치는 게. 저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 웃기지 마. 넌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쫓겨나서 자존심 상했지?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 서윤이는 핑계야. 내 양심을 위한. 형,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넌 늘 그랬어. 내 기분, 내 생각만 중요해. 기찬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언론이 알았어. 온 동네가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 봤어? 형? 생각 안 했겠지. 넌 항상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재 옆에 앉았어요. 기찬이가 그랬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왜 내가 미안해하노?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기찬이는 무섭구나. 세상이, 사람들 시선이. 어머니, 나도 그랬어. 평생 그렇게 살았지. 남들 눈치 보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서윤이한테 미안해. 그 애를 인정하지 못한 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애를 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네. 서윤이를 제대로 모시자. 세상이 뭐라 하든. 민재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인데.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서민재 씨, 한 말씀만. 서윤 양은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내가 나가겠다. 어머니, 안 돼요. 괜찮아. 어차피 숨길 수 없잖니. 어머니는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따라갔어요. 대문이 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 양 어머니이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윤이는 내 남편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왜 숨기셨습니까? 어머니는 침착했어요. 숨긴 게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서윤 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대로 된 곳에 모실 겁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형제분께서는 반대하신다는데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늘 의견이 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죠. 그럼 형제분과는 화해하실 건가요? 화해는 이미 되어 있어요.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머니가 민재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내 아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인터뷰가요. 순천의 한 가정에서 4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묘 아래 묻어둔 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건데요. 민재는 TV를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봐야지. 이게 현실이니까. 뉴스는 계속됐어요. 전문가 인터뷰, 법적 쟁점, 윤리적 논란.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민재야, 뉴스 봤다. 네, 고모. 잘했어.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 고모. 힘들겠지만 버텨라. 고모가 옆에 있어.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옛 동료였습니다. 민재야,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울게. 고마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친구들, 선후배들, 심지어 환자였던 사람들까지요. 민재는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재는 마당에 나왔어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야.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을까? 하루가 민재 손을 핥았어요. 그래, 해야지.
포기할 순 없어.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아버지, 형은 형대로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해요. 서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루가 지졌어요. 힘찬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웃었어요. 그래, 함께 가자. 끝까지. 집안에서 불이 꺼졌어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뉴스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앞 취재진은 줄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어요. 민재가 마을 슈퍼에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래.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노.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온 나라에 알렸다잖아. 민재는 물건을 짚고 계산대로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돈. 네. 민재가 돈을 내밀자 아주머니가 던지듯 거스름 돈을 줬어요. 다신 오지 마시소. 우리 가게 망하겄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그냥 조용히 사시지. 왜 난리를 쳐서 동네 망신을 시키노?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침을 뱉었습니다. 민재 발 아파요.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체면도 모르고. 민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달려갔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셔야 해요. 됐다. 그냥 쉬면 돼.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눕혔어요. 물 드릴게요. 민재가 부엌으로 가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 기찬이었습니다. 형? 기찬은 민재를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기찬이 민재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 좀 보자. 기찬이 밖으로 나갔어요. 민재가 따라갔습니다. 마당에서 기찬이 돌아섰어요. 어머니가 저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형, 너 때문이야. 기찬이 소리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시면 다들 피한다고. 수군거린다고. 저도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하냐? 이 자식아. 기찬이 민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형, 나요. 안 나.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나.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도 모르겠어? 민재는 형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넌 아무것도 안 잃었잖아. 전 다 잃었어요. 직장도 형도 평화도. 그럼 그만둬. 서윤이 일 그만두라고. 안 돼요. 왜? 그러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사람일 뿐이에요. 기찬이 비웃었어요. 도망? 너 지금까지 도망치지 않은 적이 있었어? 형? 서울 가서 의사 된 것도 도망이야. 집안 책임에서 아버지 병간호할 때도 도망쳤지. 바쁘다고.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 때도 이틀 만에 올라갔잖아. 어머니 혼자 두고.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책임감? 웃기지 마. 넌 그냥 내 죄책감 해소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기찬이 주먹을 들었어요. 민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민재의 뺨을 쳤습니다.
민재가 비틀거렸어요. 넘어졌습니다. 형, 일어나. 한 대 더 때릴 테니까. 민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찬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때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가. 내 아들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들어가노? 어머니가 두 아들 사이에 섰어요. 둘 다 그만해. 제발. 어머니,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려서. 기찬아. 어머니가 기찬의 손을 잡았어요. 내 마음 안다. 힘들었지. 혼자 다 짊어지고. 어머니. 하지만 민재도 맞아. 서윤이는 우리 가족이야. 기찬이 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나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다. 서윤이를 외면하고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늦었지만. 바로잡다니요? 이게 바로잡는 거예요? 온 동네가 수군거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그래도 해야 해. 왜요? 어머니가 기찬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그러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기찬은 뒷걸음질 쳤어요. 전 반대예요. 끝까지 반대예요. 알아. 그래도 막을 거예요. 어떻게든. 기찬이 돌아섰어요. 차로 향했습니다. 기찬아. 어머니가 불렀지만 기찬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민재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놨네. 아니에요, 어머니. 맞아. 내가 진작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민재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민재가 옆에 앉았어요. 기찬이 생각하니? 응.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찬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 내가 아플 때 없고 병원 갔던 게 기억나네. 그랬어요? 그래. 5살 때 내가 열이 나서 없고 마을 보건소까지 뛰어갔지. 그 작은 몸으로. 어머니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어. 항상 내 앞을 가로막고 지켜주려 했지. 형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내 방식대로. 어머니가 민재를 돌아봤어요. 기찬이는 세상이 무섭구나.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막는 거지. 어머니. 하지만 너도 틀리지 않았어. 서윤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야. 어머니가 민재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나한테 시간을 줘. 시간이요? 기찬이를 설득할 시간. 내가 해볼게. 어머니가요? 응.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해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대신 약속해. 기찬이랑 싸우지 마. 네. 형제는 평생 가는 거야. 이거 하나로 갈라서면 안 돼. 민재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독단적이었어요. 아니야. 넌 용감했어. 나보다. 어머니가 민재를 안았어요. 고맙다, 아들. 다음 날 오전, 낯선 차가 또 집 앞에 섰어요. 이번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중년 여자가 내렸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서민재 씨 댁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박미선의 언니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민재는 숨이 멎었어요. 박미선이요? 네. 서윤이 어머니. 민재는 뒤로 물러섰어요. 박미경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서윤이 얘기. 아, 제 조카예요. 당연히 알아야죠. 박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 민재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미경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박미경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만난 적 있나? 한 번요. 미선이 장례식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그랬지. 그때 서윤이도 봤어요. 아기였죠. 박미경이 민재를 봤어요. 서민재 씨, 제가 온 이유를 아시겠죠? 상속 때문인가요? 박미경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직설적이시네요. 그래요. 상속?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서윤이는 서 선생님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죠. 서윤이는 돌아가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유족이 있죠. 바로 저요. 박미경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 땅, 이 집, 다 상속 재산이에요. 서윤이 몫은 4분의 1. 계산하면 약 3억 원 정도 되네요.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3억이요? 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법적으로 청구할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박미경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합의금 주세요. 1억만. 1억이요? 네. 그럼 모든 권리 포기하죠. 깔끔하게.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조카가 어디 묻혔는지도 몰랐잖소. 그래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돈 타령이요? 박미경이 비웃었어요. 어머님이야말로요. 서윤이 살아있을 때 뭐 해주셨어요? 죽어서나 관심 갖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나가주시오. 1억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박미경이 일어났어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아. 그냥 충격이구나. 민재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1억이라니. 없어. 그런 돈. 어떡하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기찬이 전화를 했어요. 박미경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1억 달라고. 형? 맞지?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된다고. 기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 서윤이 일 그만둬.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해. 형,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무슨 방법? 1억을 어디서 구해? 내가 낼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 내잖아. 그럼 어머니가 집 팔아야 해. 알아? 형, 이제 선택해. 서윤이냐, 어머니냐. 전화가 끊겼어요.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하루가 다가와 민재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루야, 난 뭘 잘못한 걸까? 하루가 낮게 울었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온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형 말이 맞는 걸까? 서윤이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만 깊어졌습니다. 민재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재야,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쟁반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네. 포기하냐? 민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결정해라. 어떤 결정이든 어무이는 따를게. 1억이에요, 어머니. 1억. 알아. 그 돈 없어요. 집 팔아야 해요. 그럼 팔면 되지. 민재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집이 뭐 그리 중요하노? 사람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나야 어디든 살지. 걱정 마라. 어머니가 웃었어요. 담담하게요. 민재야, 난 평생 이 집에 매여 살았어. 이제 자유롭고 싶다. 어머니, 서윤이를 제대로 모시고 우리 당당하게 살자. 그게 더 중요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노? 내가 옳은 일 하는데. 어머니가 민재를 안았어요. 울지 마라. 어무이가 있잖니. 민재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결심했어요. 집을 팔기로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순천 쪽이신가요? 위치가 어디세요? 월등면 신월리입니다. 아, 거기요. 부동산 중개사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동네 소문 안 좋아요. 뉴스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매물 나와도 잘 안 팔려요. 시세보다 낮춰야 할 거예요. 얼마나요? 한 3천 정도? 원래는 4,500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놓을게요. 네, 사진 찍으러 갈게요.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어요. 했니? 네. 근데 어머니 3천만 원 낮춰야 한대요. 그래도 괜찮아. 1억은 만들 수 있잖니. 나머지는 제가 대출 받을게요. 대출? 네. 제 명의로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갚아? 일 구하면 돼요. 다시 병원 들어가든지. 그게 쉽겠니? 해야죠. 어머니.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한참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는 마라. 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재가 나가보니 고모 말순이 서 있었어요.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고모. 민재야. 말순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집 판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 들었지.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말순이 의자에 앉았어요. 고모, 보따리는 뭐예요? 돈이야. 네. 말순이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있어. 내 전 재산이야. 고모, 이건 못 받아요. 받아. 서윤이를 위해 쓰는 거야. 하지만 고모 노후 자금이잖아요. 말순이 웃었어요. 노후는 무슨.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겠어. 고모. 민재야, 나도 서윤이한테 빚이 있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니.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라도 갚고 싶어? 제발 받아줘. 민재는 무릎을 꿇었어요. 고모 앞에서요.
고맙습니다, 고모. 일어나라. 당연한 일인데. 말순이 민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이야. 말순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돌린 서명이야. 서명이요? 응. 서윤이를 마을 공동묘지에 모시자는 청원서. 민재는 종이를 펼쳤어요.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50명이 넘었어요. 이게 다들 미안해하더라. 너무 차갑게 대한 거. 그래서 도와주고 싶대.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고모,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민재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뭐야? 기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할 말 없어. 형, 제발이요. 한 번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오후 2시. 아버지 산소에서. 네, 형.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는 산소로 향했어요. 하루가 따라왔습니다. 봉분 앞에 기찬이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형? 기찬이 담배를 끄고 돌아섰어요. 왔네. 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집 판다며. 네.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기찬이 비웃었어요. 정신을 차려? 집 팔아서? 형, 저 이제 알았어요. 민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제가 왜 서윤이한테 집착했는지. 왜? 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형 말이 맞았어요. 기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병원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력했죠. 그때 서윤이를 알게 됐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면 제가 구원받을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을 회복할 것 같았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이게 내 자기 만족이란 걸. 처음엔 그랬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 서윤이가 진짜로 보여요. 한 명의 아이로. 민재가 봉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 아래 있는 서윤이는 4살에 죽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어요.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요. 기찬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야. 네, 형. 나도 미안해. 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나도 두려웠어. 형이요? 응. 이 집안이 무너질까봐.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기찬이 돌아섰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막았어.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형, 내가 용감했어. 나보다. 기찬이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민재야. 형이 너무 매정했지? 아니에요, 형. 민재가 형을 안았어요. 기찬도 민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하루가 다가와 두 사람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형,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집은 팔아야겠죠? 기찬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네, 내가 돈 낼게. 형, 그럴 순 없어요. 할 수 있어. 내 적금 있어. 6천 정도. 형, 원래 결혼 자금이었는데 뭐. 나중에 모으면 되지. 기찬이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대신 조건 있어. 뭔데요? 함께 하자. 서윤이. 민재는 눈을 크게 떴어요. 형도요? 응. 혼자 하지 말고 우리 형제가 같이 하자. 형? 그리고 어머니도 고모도.
다 같이 기찬이 봉분을 바라봤어요. 그게 가족이잖아. 민재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형.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봉분 앞에 앉았어요. 형, 서윤이한테 인사해요. 응. 기찬이 봉분에 손을 올렸어요. 서윤아, 나 큰형이야. 늦어서 미안해. 민재도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너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실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루가 하늘을 보고 한 번 짖었어요. 짧고 밝은 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공동묘지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서윤 1998년 3월 마이너스 2002년 7월 사랑받던 아이. 비석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머니, 기찬, 고모,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민재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부터 넌 숨겨진 아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어머니가 울었어요. 기찬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고모 말순도 나왔어요. 서윤아, 고모야. 이제 편히 쉬렴.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절을 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잘 가거라, 서윤아. 편히 쉬어라. 민재는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하루가 비석 옆에 앉았어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민재와 기찬만 남았습니다. 형? 응. 우리 해냈네요. 그러게. 힘들었지? 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기찬이 웃었어요. 나도. 두 사람은 비석을 바라봤어요. 형, 박미경 씨는요? 합의했어. 5천만 원에. 5천이요? 응. 고모님이 5천, 내가 5천. 딱 맞았어. 형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기찬이 민재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저요? 일단 병원 알아봐야죠. 서울로 올라갈 거야? 아니요. 여기서 일 구할래요. 여기서? 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민재가 비석을 봤어요. 서윤이도 자주 찾아오고 싶고요.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민재 손을 핥았어요. 하루야, 고마워. 내가 처음 알려줬지.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형, 집 가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하루가 따라왔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밥과 함께요. 민재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순천 시내 작은 정형외과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서울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엔 일찍 퇴근했어요. 서윤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죠. 다녀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수요일마다 어디를 가는지요.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하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늘 함께였어요. 하루야, 오늘은 뭐 가져갔지? 하루가 짖었어요.
뒷자리를 보라는 듯이요. 민재는 백미러로 뒷자리를 봤습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래, 서윤이가 좋아할 거야. 묘지에 도착하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형 기찬이었습니다. 형, 오늘 수요일인데? 회사 반차 썼어. 기찬이 비석을 닫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요. 형도 요즘 자주 오네요. 응, 습관이 됐어. 기찬이 웃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민재는 화분을 비석 옆에 놓았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오빠 왔어. 민재가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민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기찬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완쾌하셨대. 서윤이도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미안해. 오빠가 늦게 찾아와서. 기찬이 민재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만해. 서윤이는 알고 있어. 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는요? 집에 계셔. 요즘 몸이 안 좋으셔. 많이요? 아니, 그냥 나이 드신 거지 뭐. 기찬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이제 어머니 챙겨드려야 할 나이야. 그러게요. 민재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형? 응. 후회 안 해요? 돈 많이 쓴 거. 기찬이 웃었어요. 처음엔 후회했지. 솔직히. 지금은요?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해. 돈은 또 벌면 되잖아. 기찬이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서윤이는 다시 못 찾아. 안 그래? 민재는 형을 봤어요. 형도 민재를 봤습니다. 형, 많이 변했어요. 너도. 두 사람이 웃었어요. 하루가 비석 앞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늙은이가 뭐하겠노. 민재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서윤이 다녀왔어요. 그래. 꽃은 가져갔니? 네. 코스모스요. 그 애가 좋아했을 거다. 어머니가 흙을 만지며 말했어요. 어머니, 서윤이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응. 한 번. 언제요? 어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애가 3살 때 내 아버지 몰래 찾아갔었어. 정말요? 응. 궁금했거든. 어떤 아이인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작고 약한 아이더라. 인형 하나 안고 혼자 앉아 있었지. 어머니, 내가 사탕을 줬어. 그랬더니 웃더라고. 환하게.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알았어.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하지만 난 비겁했어. 그 애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지. 이제는 괜찮아요. 민재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함께 있잖아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 기찬이 왔어요. 고모 말순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다 모였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민재가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요. 자, 먹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기찬, 민재, 고모,
그리고 하루도 옆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재야, 병원 일은 괜찮니? 네, 고모. 적응됐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서울보다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기찬이 말했어요. 나도 요즘 괜찮아. 일도 잘 풀리고.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가 웃었어요. 우리 다들 제자리 찾은 것 같구나. 그러게요. 고모가 잔을 들었어요. 그럼 한잔 할까요? 좋지. 5잔이 부딪혔어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건배. 밥을 다 먹고 민재는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버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글씨가 빼곡했어요. 서윤이는 오늘도 웃었다. 내가 인형을 사주자 얼마나 좋아하던지. 미안하다, 서윤아. 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민재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알리고 싶다. 서윤이가 존재했다는 것을. 하지만 용기가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진실은 사랑보다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찾아줄 것이다. 그때 부탁한다. 서윤이를 용서해 달라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우리 찾았어요. 서윤이를요. 민재가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윤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한 달 후, 민재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환자 차트를 들고요. 서민재 선생님.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우야. 선생님, 저 이제 완전히 나았대요. 정말? 잘 됐네. 지우는 민재가 수술한 환자였어요. 팔이 부러져서 왔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지우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이거 선생님 드리려고 그렸어요. 그림엔 의사 선생님과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무지개 아래서요. 예쁘다. 고마워, 지우야. 선생님, 저 커서 의사 될래요. 선생님처럼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지우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래. 지우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지우가 엄마와 함께 사라지고 민재는 그림을 바라봤어요. 서윤이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민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서윤이는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산소를 찾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달빛 아래 비석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윤아. 민재가 앉았어요. 오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는 오랫동안 도망쳤어. 책임에서, 가족에서, 나 자신에서. 민재가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라. 마주해야 하는 거였어. 아프더라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오빠를 바꿔줬어.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오빠는 도망치지 않을게. 어머니도 지키고 형이랑도 잘 지내고 내일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너도 편히 쉬어. 알았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요. 민재는 일어섰어요.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꼭 가져올게. 민재가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컹. 하루였어요. 언제 왔는지 비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야, 넌 어떻게 알고 왔어?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래, 너도 서윤이 보고 싶었구나. 민재는 하루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같이 내려가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란히요. 별이 빛났어요. 하늘 가득히요. 민재는 생각했어요. 삶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결국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서윤이가 그랬듯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순천에 살고 있었어요. 병원 일도 안정됐습니다. 형 기찬은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죠.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여전히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고모 말수는 자주 집에 들렀어요.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요. 비석 앞엔 늘 꽃이 놓여 있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가져다 놨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민재와 기찬, 어머니가 함께 산소를 찾았어요. 하루도 함께였고요. 오늘은 다 같이 왔네. 민재가 말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다. 기찬이 꽃을 놓았어요. 개나리였습니다. 서윤아, 우리 왔어. 할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하루까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윤아, 할머니야. 봄이 왔구나. 예쁘지? 바람이 불었어요. 개나리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내가 보여. 꿈에서 말이야. 어머니가 웃었어요. 환하게 웃는 내가. 건강한 내가. 그래서 할머니는 행복해. 늦었지만 너를 알게 돼서. 민재와 기찬도 앉았어요. 네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하루가 하늘을 보고 한번 짖었어요. 밝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일기를 썼어요. 서윤이를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다. 가족이 흔들렸고 나도 흔들렸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일어섰다. 서윤이 덕분에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 상처를 줘도 미워해도 결국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그런 것이다. 늦게 오더라도 결국 오는 것.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진실은 사랑보다 늦게 온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민재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달이었습니다. 민재는 웃었어요. 서윤아, 잘 자.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편안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서윤이가 함께하니까요.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되는 한요. 그리고 서윤이는 기억되고 있었어요. 민재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름이 남았으니까요. 오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제 있었던 사연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만약 영상 보시다가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또는 지금 보이는 영상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본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